법률행위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이요. 강의 노트는 13쪽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트는요, 문제는요, 30번 문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보면, 의외로 법률행위 해석이 최근에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죠. 보면, 해석이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30번에서부터 문제가요, 37번까지 8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12회부터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거. 2, 3년 만에 꼭 한 번씩 나왔다는 말이죠. 무슨 이해되시죠?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면 을이 여기서 승낙을 하죠.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있죠? 일치가 있다. 다른 말로 합의가 있다. 합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약을 법률요건,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알겠죠? 이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를 잠깐 알아야 되냐면요. 의사표시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런 의사표시가 뭐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 이 말이죠. 이렇게 내 집을 1억 원에 사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1억 원에 사라 이 말은 갑이 받고 싶은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것은 누가요? 표의자가, 1번이죠. 표의자가 원하는 거죠. 원한다, 우욕한다 이런 말이죠. 뭐를 원하고 뭐를 우욕한다? 대금을 우욕한다. 대금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의사표시라는 것은 1억 원에 살래 이 말은 내가 받고 싶은 돈이 1억이다 이 말이죠. 즉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다 이란 말이죠.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요. 여기 봐. 법률 효과를 그냥 뭐라 하냐? 그냥 효과라고도 얘기해요. 법률 효과를 그냥 효과. 법률 요건은 그냥 요건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는데 그러면 의사표시는 뭐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죠? 저기죠? 특히 누가요? 표의자가 뭐한다? 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뭐다? 우욕하는 것이다. 뭐를? 그러면 대금하고 등기. 갑은 대금이고 을은 등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다른 말로 그냥 효과 이 말이죠. 법률 효과를 원한다, 우욕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할 때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을 할 때 청약은 뭐죠?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말. 이 의사가 뭔가? 방금 의사는 뭐라고 했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표시 청약이란 말은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 이 말이죠. 1억 원에 사라 이 말은 갑이 받고 싶은 돈이 얼마이다? 1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의사는 뭐냐면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죠.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 그냥 우리 뭐라고 했죠? 법률 효과를 그냥 뭐라고 얘기한다?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을 지워버려 그냥 효과 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효과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뭐란다? 내심적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효과 의사를 단말로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비진이 표시할 때 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요.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죠. 표시는 뭐냐? 표시는 뭐냐면 첫 번째요. 표시행위죠. 표시행위. 그 다음에 여기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다? 표시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표시행위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 말이 다 표시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전부가 다 의사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보면, 책에서 보면 원래는 의사표시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이렇게. 그 다음에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같은 말이고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것이 이제 의사표시항은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의사표시가 뭐예요? 갑일한테 의사가 먼저 1억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표시를 1억 원에 사라 이 말이죠. 1억 원에 사라. 그러면 결국 이 갑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죠? 1억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갑이요 5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5천만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5천으로 청약을 했죠. 그러면 갑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5천이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가 확정이 돼야 돼? 청약이 있어야지. 의사표시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받는 돈이 바로 얼마다? 법률 효과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죠? 1,000만 원이죠. 1억으로 하면은 1억이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가 결정이 돼야 법률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률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 효과를 확정시켜. 그런데 법률 효과는 어떻게 확정이 되죠? 자기 멋대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1억 받을 수 있는 돈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청약이 있어야지.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확정되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얼마이냐? 이것을 확정하려면 그 전제로서 뭐가 확정이 돼야 돼? 의사표시가 확정이 돼야 돼. 결국 의사표시를 확정하는 것이나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 법률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 해석을 하면 해석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것은 자연적, 그 다음에 규범적, 그 다음에 보충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해석이라는 것은 그 전제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의사표시라는 것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결론으로서 법률 효과가 결정이 된다. 결국 의사표시가 결정되면 법률 효과는 당연히 결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무슨 말이죠? 의사표시를 확정하는 것이나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그러면 법률 행위는 언제 해석하냐? 법률 행위는 언제 해석하냐? 법률 행위의 해석. 이것은 언제 해석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럼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냐?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냐 이 말이죠.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절대로 법령을 해석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하자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그러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법률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생각, 내가 받고 싶은 돈은 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말로도 1억에 사라져야 되죠. 그런데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마음속의 생각은 1억인데 동그라미 하나가 빠져가지고 1,000만 원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1,000만 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법률행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먼저 봐봐. 우리가 먼저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갑이 있고 우리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은요 의사 표시잖아요.
이렇게 의사표시는 내가는 1억을 받아야 되겠다. 너 1억에 살래? 이 말이에요. 1억은 받아야 되겠다. 표시는 살래.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표시는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하고가 똑같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 청약이 있으면 두 번째로 뭐라냐? 승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은요. 상대방이 여기서 승낙을 하죠. 여러분 상대방이 승낙을 할 때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대로 승낙을 한다. 표시대로 승낙을 한다. 표시대로 승낙을 해. 여러분 좀 봐. 내가 이 친구의 마음속에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냐고. 알 수가 없죠. 밥 먹고 있는데 오늘은 왠지 중요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오늘 할 일 없으니까 한번 들어줄까나 하고 앉아있는 수도 있고, 이건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칠판으로 떨어지게 쳐다보니까 나는 생각에 학습 능력이, 학습의 집중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혼자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지금 뇌는 완전히 외출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조인성이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가버리는 사람이 의사는 모르는데 말은 뭐라 했다? 말은 1억 원에 사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팔 생각이 얼마인가 보다. 1억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1억 원에 산다고 얘기하죠. 1억에 산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일치라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는 법률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없고 법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느 경우냐? 이렇게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의 표의자라고 하고 이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는데 청약은 뭐다? 의사 표시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는 얼마냐? 받고 싶은 돈은 1억이에요. 그런데 얼마에 사라고 얘기했냐? 1,000만 원에 사라. 잘못 얘기했다 이 말이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로 청약을 했느냐?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2번으로 승낙이 있어야 되거든요. 승낙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별말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이 의사다, 표시다? 표의자의 표시대로 승낙을 하는 거잖아요. 승낙은요. 표시대로 승낙을 하잖아요. 1,000만 원으로 승낙한단 말이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표시도 말 듣는 대로 승낙하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은 1억이란 말이죠. 말을 잘못해서 1,000만 원에 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것이 청약이 1억으로 청약을 했다는 말인지 1,000만 원에 청약을 했다는 말인지 그걸 알 수가 없죠. 만약에 1억으로 청약을 해봐. 1억이다. 1억으로 청약이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1,000만 원으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1,0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1억으로 청약한 걸 볼 것인가? 1,000만 원으로 청약한 걸 볼 것인가? 이게 각 나라마다 다르다 이 말이죠. 프랑스의 경우는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의사대로 청약한 것으로 봐줘. 왜? 의사가 뭐죠? 내 인간의 양심이죠. 내 인간의 존엄성이죠. 이거 양심을 말한다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 나의 인격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받고 싶은 돈은 정말로 1억이었잖아요. 나는 1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실수했다 말 한 번 실수해서 1,00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상대방은 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1억이란 말이 생각이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법이 개입하는 거예요. 법은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는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1억으로 청약한 것을 볼 것인가? 1,000만 원으로 청약한 걸 볼 것인가? 이때 법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줘야 돼. 이게 청약이 결정이 돼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죠. 이 법률 효과고 이 법률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에 뭐라고 얘기해?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결정이 돼야지 1억으로 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일 것이고 1,000만 원으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사인지 표시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줘야 받을 수 있는 돈도 얼마인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가 얼마인지가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법률 효과가 얼마인지가 확정을 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런 말이죠. 결국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냐 표시냐가 결정이 되면은 법률행위 해석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뭐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박은 이제 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떼가지고 뭐냐? 청약만 한번 보자고, 청약만. 만약에 이 청약이죠?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이죠.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죠? 여기에서 의사가 얼마다? 의사가 1억이죠? 표시가 얼마다? 표시는 1,000만 원이죠. 이렇게요. 의사는 1억이고 표시는 1,000만 원이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요. 의사하고 표시하고 이렇게요. 1억하고 얼마다?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1억하고 1,000만 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1억을 의사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표시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의사대로죠. 그래서 여러분요. 갑한테는 의사대로 인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기가 받고 싶은 돈이 1억이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잘못 말한 표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를 신경 쓰면 돼? 표시를 신경 쓰면 돼. 이 표시를 잘못한 표시, 이것을 유효로 볼 것인가, 이것을 무효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만약 이것을 유효로 본다, 이것을 우리는 표시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무효로 본다,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표시주의는 뭐고 의사주의는 뭐냐? 이것을 의사표시 본질론의 문제라고 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표시대로 유효한다고 볼 것인가 표시주의, 표시가 잘못됐으니까 무효로 볼 것인가 의사주의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표시주의의 경우는 1,000만 원으로 청약한 것으로 보고, 의사주의의 경우는 표시가 무효니까 1억으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주의의 경우는 얼마의 청약으로 본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의사주의의 경우는 얼마로 본다? 1억으로 본다 이 말이죠. 왜? 표시가 무효니까.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표시가 무효니까 남는 건 의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표시한 대로 가는 것을 표시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가 유효냐 표시가 무효냐 이게 중요해요. 표시가 유효냐 표시가 무효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것을 여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시가 유효가 돼가지고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했다고 해봐. 받을 수 있는 돈도 얼마다? 1,000만 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해석이죠. 그래서 표시주의하고 같이 가는 법률행위 해석을 뭐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주의하고 같이 가는 것을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의사하고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 본질론에 관한 문제이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법률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일단 청약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대로 확정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의사대로 확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자연적 해석. 이해됐나요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이고,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러면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적 자치는 개인의 일은 스스로가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일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려야 돼. 어떻게 한다? 한번 봐요. 표의자. 여러분이 표의자죠?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을 해요. 의사를 결정. 이 결정한 것을요, 결정하고 나서 이 결정한 것을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요. 상대방한테 뭐를 해요? 표시를 해요. 표시에 대해서 뭐를 해요? 책임을 져요. 이것을 사적 자치라고 그래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앞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와. 사적 자치가 뭐예요?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책임지냐?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항상 하는 말, 제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별 생각 없이 말했다는 거.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품고 있고 자기가 마음속에서 결정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요. 내가요, 이 친구한테요, 야, 나 너 그거 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얘기 미안해 했는데 이 친구 얼굴에 응 괜찮아 이러면은 제가 뭐 사과하니까 내가 이해하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얼굴이 언제나 어둡고 언제나 화가 있죠. 이런 거 보면 가장 쉬운 게 항상 하는 얘기, 부부간의 대화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딱 보면 알아.
자녀가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목소리가 커져. 아빠는 왜 항상 그래요? 이게 항상. 아빠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게. 왜냐면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항상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말이 먼저 톤이 낮고 부드럽죠. 부부간의 대화가 금방 할 수 있어요. 알았죠? 남편이 뭐라고 하죠? 아내한테 밥 달라고 하죠? 이제서 밥 달라고 한다고 소리 꽥지르죠? 그건 뭐요? 나 저 사람 싫다 이 말이죠. 근데 애들도 있고 돈은 벌어다 주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살기는 살아야 되고 갈 데는 없고 누가 오란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있기는 있는 건데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생각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곳으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목소리가 커지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목소리가 커질 수가 없죠. 아무리 귀찮아도 일어나게 되죠. 웃으면서.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1차적으로 의사가 결정이 되죠. 결정된 의사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까닭없이 나한테 화를 내거나 시름결을 내죠. 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행동이, 우리 보면 중고 없이 믿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뭔가 내가 좀 잘못됐나 보다. 이걸 생각을 해야지. 저 여자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잘못됐으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관념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사가 결정이 되고 결정된 것을 우리는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툴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써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고 현혹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 바로 뭘 보면 아느냐? 목소리 톤이라든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뭐냐면 먼저 표의자가 먼저 의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한테 그것을 표시를 해. 표시한 거에서 책임을 져. 그러니까 내가 표시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공부하는 걸 알아요? 적에게 나의 공부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보면 아무한테도 내가 공부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래. 알겠죠? 왜요?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내가 합격을 했을 때하고 합격을 안 했을 때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섭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책에 보면 이미 달력으로 해가지고 다 싸져 있는 사람 있죠? 그래서 보면은 달력 딱 싸져가지고 뭐 지구 멸망의 견해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겠죠? 아무도 모르게 알겠죠? 자기 혼자만 알아. 이거 뭐냐?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야 되죠. 그냥 우리는 원칙적으로 내가 의사를 결정해서 상대방한테 표시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자기 결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결정의 원칙.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의 원칙, 자기 결정의 원칙. 그래서 사적 자체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원 오셔가지고 이제 보면 학생들 보면 제일 좀 안타까운 게 학원을 한 바퀴 딱 일주일 딱 들어. 딱 듣고 한 과목 딱 들었고, 아, 이건 내 공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바퀴 딱 듣고. 왜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아,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알면은 사람들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읽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듣고 아는 것도 있죠. 이런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1년 후에 몇 번 시간 있어요? 아무나 책 한 번만 보면 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1년에 몇십 번씩 해도 왜? 1년이란 과정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 보고 싶을 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운전면허는요, 떨어지고 나서 필기시험만 또 떨어지면 1년에 15번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공부하죠. 시험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자기 책임 회피가. 그 다음에 먼저 의사죠. 의사를 먼저 결정해. 그것을 1차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시에 대해서 그것을 2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먼저 의사에 대해서 표시해. 이 의사를 뭐란다? 내심의 효과의사, 진이라고 얘기하고, 표시를 뭐란다?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됐죠? 여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 1번. 그래서 여기요, 사기의 경우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를 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이때는 뭐만 가지고 해석한다? 뭐만 가지고? 표시만 가지고. 아주 중요하다.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이다.
표시를 유효로 본다. 우리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표시주의라고 하고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 그래서 그러면요, 규범적 해석은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대로 유효인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거 무효죠? 무효를 우리가 뭐 한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요. 자연적 해석.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봐봐.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상대방한테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걸 그대로 오는 거예요. 표시는 누구한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는 뭐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고, 나는 뭐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봐봐.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런 말. 뭐라 나오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의사를 모르겠다. 의사를 모르겠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 중에서 의사를 모르는데 그럼 뭐밖에 없어? 표시. 표시는 뭐다?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어떻게 해석한다?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해.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자, 결정.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여러분 상대방이 없는 경우 어디예요? 욕실에서 자기 혼자 샤워하면서 워킹하는 거잖아요. 몸매 감상하고 별짓 다 하고 그래도 무슨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봐, 내가 얘기했죠. 그 상태로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 알았죠? 실온에 하나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와. 그럼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문제가 돼 안 돼? 돼. 이때 법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법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 혼자 잠꼬대하고 있는데 그걸 왜 개입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왔을 때 문제가 돼. 그걸 공연음란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나 혼자 욕실에서 벗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밖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됐죠? 상대방이 없는 것은 의사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상대방이 없는데? 상대방 없을 때는 의사가 중요하죠. 의사주의죠. 상대방이 없으니까요. 표시는 내가 말했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면 의사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나는 옷 입었다고 생각했어. 옷 입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옷을 안 입은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저 위엔 또래가 밖에 나왔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한다고? 공연음란죄라니까요. 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그럼 뭐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그래서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이다.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시험에 나왔나? 안 나온다. 항상 원칙과 예외 중에서 뭐가 나온다? 예외가 나온다. 예외가 상대방이 있어도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 이게 시험에 나오죠. 상대방이 있는데 의사주의야. 알겠죠? 상대방이 있는데 의사주의다. 그러면 의사주의는 뭐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07조 1항 단서하고 하나는 108조가 있다. 그럼 107조라는 단서가 뭐예요? 단서가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말이죠.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108조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합치한다,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양해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 의사가 의사를 일치. 이런 말,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표시주의는 뭐대로? 표시대로 이 말이죠, 이게. 알겠죠? 일단 이걸 먼저 알고, 여기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여기서 뭐를 보냐? 문제를 가지고 봐야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본단 말이죠. 여기서 대표적인 말은 뭐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자, 한번 볼까요? 오표시.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무해, 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오표시,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때는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봐. 갑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의리한 사람이 있어. 지금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이게 중요해. 상대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있다. 그럼 원칙은 무슨 주의예요? 원칙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 아니에요. 표시주의는 뭐대로 있다? 표시대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예외적으로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예요? 아니 표시하고 의사밖에 없잖아요.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며요.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이고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표시는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월드컵 정신으로 좀 봐봐. 그래서 의사주의는 뭐다? 첫 번째 107조 1항 단서하고 두 번째 108조 상대방과 표의자가 일치했다, 합치했다, 합의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고 표시주의를 먼저 보고 표시주의로 봤더니 이상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의사주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X토지하고 여기 Y토지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X하고 Y하고 이 중에서 갑과 을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해서 합의. 지금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네. 그런데 뭘 해서 합의를 했네? 그러면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 보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사주의, 표시주의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를 얘기한다, 일치하지 않을 때를 얘기한다.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의사주의, 표시주의라는 것은 갑하고 을은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합의했어. 실수를 해가지고 Y토지로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등기를 뭐라고 이게 표시라고 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봐봐. 원칙은 표시주의죠. 그럼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고 해봐. 갑하고 을은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했는데 실수해서 Y토지로 등기했더니 표시대로 을이 Y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된다. 말이 돼, 안 돼? 돼?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했는데 Y토지가 소유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예외가 있나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여기서요? 여기서는 이거죠? 상대방과 을이죠? 상대방과 표의자, 갑이죠? 상대방과 표의자의 뭐다? 의사가 일치. 이런 말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의사가 일치. 이런 말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있어, 없어? 있잖아요. X토지 합의. 그러면 X토지로 합의가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는요, 의사는 유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무슨 주의니까? 합의니까, 아니, 합의니까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러면 어차피 여러분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어차피 공부를 하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놓으면 다른 데 가서 말할 때도 되게 있어 보여. 말할 때 이 용어 갖다 쓰면, 오, 그래? 너가 말한 것?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너의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건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겠죠? 그럼 저쪽에서요, 무슨 말이 훅 지나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화가 났다가 조용해. 알겠죠? 잘 들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있죠?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등기는 Y토지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등기가 우리가 민법에서 표시는 계약서하고 등기가 표시라고 그랬죠?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사람은 Y토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Y토지에 대한 소유자다? 갑이 Y토지에 대한 소유자다 이런 말이죠. Y토지에 대한 소유자 갑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요, 뭐대로 효력이 있다? 뭐대로? Y토지는 무효이죠. Y토지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왜요? 합의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요, X토지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하죠. 을은 X토지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요, 얄밉게도 자기 앞으로 지금 Y토지가 등기가 돼 있죠.
근데 그 등기가 지금 무효죠. 자기 어차피 소유권 취득 못하죠. 잽싸게 이 의리여 이것을요, 병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왜 못해? 왜 못해? 뭐 여러분요,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가 이 참가한데 의의를 두지 말고 몇 번 얘기했죠. 자, 이건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이다. 어차피 여러분요, 다른 데도 하긴 했는데 한번 하는 거예요. 1번 갑이고요, 2번 을이죠.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어요.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인데요. 3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병이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이것을 뭐냐면 믿고 이것을 믿을 신자죠. 이것을 등기부죠. 등기부를 뭐라고 한다? 공적 장부라고 얘기한다. 이 믿고를 뭐란다? 믿을 신이죠. 믿을 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공신이다 이렇게. 알겠죠? 기억나요? 날 거예요. 오늘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신 원칙은 항상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나는 그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공신의 원칙인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느냐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되고 부정한다. 그러면 병은 소유자가 아니고 당연히 을도 소유자가 아니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등기는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특별한 규정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있는 것이다. 그런 규정들을 빼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비진이 표시로 무효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Y토지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니까 병의 등기도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대상이다? 말소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말소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갑하고 을은요 X토지로 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수해서 Y토지로 등기했잖아요. 이 Y토지로 등기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다. 그럼 뭐냐? 착오라는 것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약이죠. 갑이 청약하면 청약이 바로 의사 표시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구가 착각했죠? 둘 다 X토지를 체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를 했는데 둘 다 착각해서 Y토지로 등기했죠. 둘 다 한 사람이 착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착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해.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의 의사 표시가 아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 다 착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Y토지로 등기한 거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이 착각한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착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오표시 무효 원칙에 나온 것을 먼저 다 문제를 풀도록. 그래서 문제 한번 보셔요. 문제 어디 가냐면 문제 30번. 문제 30번 봤어요? 갑은 을소유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다. 갑은요 X토지 줄고 X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란 것은 무슨 주의다? 그럼 무슨 주의?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이게 딱 나와야 된다니까. 계약서를 뭐라고 한다?
표시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1번 매매 계약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 토지. Y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Y 토지는 표시죠? 무효. 2번 틀렸죠? 1번이 정답이죠? 3번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OX X 착오 동그라미. 봐봐. 착오는 한 사람이 그런 것인데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이 다 착각했죠. 절대로 착오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마무시 중요해. 4번도 틀렸죠? 5번은 어느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 토지. 이렇게. 자, 31번은요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평방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98만 원 의사 잘못하여 청약서 청약서는 표시 89만 원으로 기재했고 을은 이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 을이 얼마로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89만 원에 승낙을 했다. 그 후 X토지 시가가 평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평방미터당 158만 원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줬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봐. 이것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여기만 잠깐 봐요. 지금 이건 여러분요, 우리가 전번주에 배웠던 이중 매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갑하고 지금 을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갑하고 갑이 이렇게 X토지죠. X토지에 대해서 얼마가 98만 원으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을한테요 얼마요? 89만 원으로 뭘 했다? 표시를 했죠. 89만 원. 알겠죠? 98만 원인데 그러면 이 갑이 이제 을한테는 98만 원에 합의했는데 89만 원으로 표시를 했죠. 그럼 이것은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갑하고 을하고는 합의가 있으니까 얼마의 계약이 성립한다? 98만 원. 그런데 갑이라는 놈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었죠. 이중매매죠. 얼마에? 158만 원에. 그리고 여기까지 뭐까지 해줬어? 등기까지 해줬어. 등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누가 소유자가 되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비록 처음에는 을이 2월 1일 계약했지만 여기요 5월 1일 병이 등기를 158만 원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먼저 가져왔죠. 그러면 누가 먼저 소유자가 돼? 등기를 먼저 마친 사람. 우리나라는 누가 소유자냐? 먼저 등기를 마친 사람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한번 볼까요?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 여러분 사기란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틀렸어. 사기.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방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죠?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니까 갑은 98만 원에 청약할 의사였는데 89만 원에 청약을 했고 89만 원에 을이 뭐를 했다고 했을까? 승낙을 했으니까 일단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을 해. 그다 써. 평방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쓰고 옆줄 긋고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갑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89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런 봐봐요. 이거 이만하고 달라. 여기 봐봐. 이만하고 다르다고. 여기 봐.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수를 해서 Y토지로 등기했죠. Y토지로 등기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죠. 여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일단 갑하고라고는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했어. 알겠죠? 성립했는데 이 갑은 원래 얼마에 팔라고 그랬어? 98만 원. 그래서 자기는 착각을 했다고 해가지고 성립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3번.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병명의 줄 것이고 유효. 원래는 유효. 자, 4번은요. 만일 갑과 을이 평방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했으나 평방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안 돼. 이것은 오표시 무효 원칙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두 사람 다 착각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이 4번하고 2번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5번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적극 가담한 병 줄거 무효죠. 무효.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으로 무효이죠. 그러니까 선예정은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예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전득자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에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 말이지. 자, 32번 봐봐. 재밌는 말이죠. 갑이 자기 소유 고와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 줄 것이고 의사 청약했는데 청약서는 표시죠. 690으로 기재되었다. 기재 잘못됐죠?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줄고 690만 원의 매매 예약이 성립 690 봐봐. 원래 갑은 960만 원으로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690으로 청약을 했고 이것을 이리저리 봤더니 690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의사죠. 의사. 이것은 표시죠. 지금 뭐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을 본다? 표시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 봐봐. 3번의 경우는 뭐죠? 3번은 자연적 해석이죠? 거기다 써야 되겠죠? 무슨지? 의사주의죠? 의사주의 그러면 얼마로 돼야 돼? 960만 원. 960만 원 의사주의는. 알겠죠? 자, 33번은요. 계약 당사자 확정이죠? 1번.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확정 줄이면 그때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당사자가 누구이냐? 의사표시 해석. 2번.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이거 봐봐 얘기죠. 재밌는 말이죠. 이것도요. 여기 한번 보면 이건 이런 말이에요.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을이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대리인이고 이게 병이 상대방이 있죠. 원래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은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상대방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갑은 을은 하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고 밀수인은 뭐다? 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대리할 때 배웠잖아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할 때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본인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은 나고 매수인은 너다. 이 두 사람 간에 이렇게 합의랑 합의. 그럼 무슨지? 의사주의.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비록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대리인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본인하고 상대방이다. 한번 봐봐. 2번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병 줄거 을을 통하여 가로묶어 상대방 병이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 갑과 동그라미 맨 끝에 의사가 일치 줄거 그러니까 병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긴 하지만 갑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갑하고 병이다. 무슨지?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이렇게. 자, 그럼 3번.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6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낙찰. 누가 제공한 돈이다? 줄거 갑이 제공한 자금. 돈은 갑이 제공했죠. 그 다음 바로 옆에 줄거 자기 명의로 낙찰. 자기 명의가 누구냐? 을이에요. 을.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이걸 써. 거기다가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은 돈을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누구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냐 이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을.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4번 갑이 배우자 을을 대리하여 을과 실명 은행과 줄고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을의 실명 확인. 여기 봐봐. 우리가 금융실명법이죠. 이런 금융실명법에서는 누가 그 통장의 주인이냐 이 말이죠. 누가 통장의 주인이죠? 봐봐.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 가져와가지고 아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어. 실명 확인을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남편 돈을 아내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켰단 말이죠. 100만 원을. 이 100만 원은 누구 것이다? 남편 것이다? 아내 것이다? 은행과 관계에서 누구 것이다? 아내 것이죠. 왜요? 금융실명제라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이죠? 실명 확인을 거친 사람이 소유하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록 돈은 남편 돈이지만 실명 확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그럼 누가 소유자다? 아내다. 한번 볼까요? 보면 갑이 배우자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을 거쳐 을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OX, X. 예금의 당사자는 누구다? 실명 확인을 거친 을이다. 실명 확인을 거친 을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4번 틀렸죠? 5번,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 주체문제로 내세우고 은행도 줄고 그것을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양의 동그라미 양의 그것을 통정이에요. 통정은 뭐냐? 거기다가 이퀄 의사의 일치예요. 그러면 의사가 일치 그러면 무슨 주의다? 옆줄 긋고 무슨 주의? 의사주의요.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이제 됐나요? 양해를 얻었다. 양해란 말은 의사의 일치다. 그것은 통정이라고 하는 말이다. 통정은 뭐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다? 표시가 무효다. 다시 읽어봐.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동그라미 형식상 주체문제. 형식상 그것을 표시라고 얘기해. 이름만 빌렸다 이 말이죠. 을을 형식상 주체문제로 내세워 은행을 상대방이고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는 주체문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명의로 대출. 을명의 표시죠. 그러니까 을명의 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짜고 했죠. 짜고.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33번은요. 자, 34번은요. 매도인 갑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원 등의 착오로 착오 동그라미 Y토지에 관하여 이전일게. Y토지. 지금 봐봐. 매도인 갑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 줄고 X토지 줄고 첫 번째 면 그때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 동그라미 체결 이퀄 의사의 일치죠.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있다. 체결했단 말은 합의죠. 합의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죠. 그래서 X토지의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줄고 Y토지에 관해 Y토지 세 번째 줄이요. 세 번째 줄 등기다. 등기를 뭐라 한다? 표시라고 얘기하죠. 방금 얘기했죠? 의사일치 의사주의죠. 표시가 무효이죠. 따라서 Y토지에 관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1번 X토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2번 Y토지에 관하여 격려된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3번 Y토지가 뭐죠? 무효죠. 무효. 봐봐. Y토지가 무효죠. 이것이 병한테 넘어가서 병한테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Y토지에 관한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옆줄 긋고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도인 갑은 착오를 여러분 착오 동남이 X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했는데 Y토지로 등기가 돼 있죠.
이 Y 토지에 관한 등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Y 토지를 취소. 안 된단 말이죠. 5번은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4번 틀렸죠? 5번, 매수인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등기의 이전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1번에서 보면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뭘 했다? 성립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그 다음에 줄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거기까지 하면 줄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여기서 행위자를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 의사가 일치.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 그래서 그 의사가 일치한 경우는 바로 옆에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바로 옆에 당사자를 확정을 해. 확정. 그래서 여러분요, 이 35번의 1번을 33번의 1번하고 똑같이 봐. 33번의 1번 한번 봐봐. 거기 뭐라고 그랬죠?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그렇게 돼 있죠? 오른쪽 35번의 1번 봐봐. 35번에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상대방과 의사에 일치한 경우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 결국 무슨 말이다?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의사 표시를 뭐를 한다? 해석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2번 자연적. 그럼 자연적 봐봐. 이런 봐봐. 여기 자연적은 의사주의하고 연결돼, 표시주의하고 연결돼. 자연적 의사주의. 그래서 의사주의는 표의자의 진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의사 이렇게. 규범적은요, 규범적은 뭐다? 표의자의 진이가 아니라 뭐다? 표시행위 줄고 객관적 의미 줄고. 줄궜어요? 여기 한번 봐. 여기 한번. 여기 보면 우리가 표시행위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표시라는 말이죠. 표시.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저기 한번 봐봐. 우리가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으로.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행위. 그래서 여러분 봐봐. 규범적 해석은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니까 뭐죠? 진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표시주의니까. 진의 그러면 무슨지? 의사주의잖아요. 이해됐나요 지금?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표시행위 객관적 이렇게.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줄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 말은 매행 마지막 줄이요,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 임대인 용인. 여러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요. 뭘 했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나갈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한테 돈 2천만 원 권리금 주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 나갈 때 권리금 못 받게 하면 이 사람이 2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임대인한테 말했냐? 권리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써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갑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특약상에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나갈 때쯤 되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계약서를 딱 보니까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이렇게 딱 쓰여 있거든요. 갑자기 돌변해서 임대인한테 너가 돈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이렇게 쓴 이유는 권리금을 내가 내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너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갈 때 권리금을 너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을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방해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 내가 권리금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자, 5번은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뭐라고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얘기 한번 봐봐. 얘기 한번 봐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나왔죠. 상대방이 없다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죠. 상대방이 있다가 할지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데 의사주의인 것이 있죠? 의사주의. 언제죠? 언제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여기 지금 뭐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의사 동그라미, 안경 동그라미.
그것을 써 의사주의 이렇게.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해석한다? 의사대로. 그래서 안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가 거기까지 줄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가 그걸 뭐라고 그래? 표시죠?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 OX, X죠. 뭘 가지고 해석한다? 의사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별 문제 아니죠. 한번 들어보면 다 똑같아. 35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그것은 5번이죠.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틀린 것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36번은요? 36번은 이런 거 봐봐. 이거 똑같아. 봐봐. 거기 보면 갑과 을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 쌍방이 모두 빵빵시 XX동 969-39에 있는 100평의 X토지, 그거 줄거 봐. X토지 줄거 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 이것을 그냥 갑과 을은 X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수를 해서 Y토지로 등기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빵빵시 XX동 969-39에 있는 갑토지, X토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필요 없이 그냥 무슨 토지다? X토지에 대해서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 X토지 동그라미하고 합의 동그라미. 합의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뭐대로 했다? 의사대로. 집어등에 착오를 읽고 착각도 그러면 착각. 이런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각이다, 착오란 말이 있다가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빵빵시 XX동 969-36에 있는 100평의 무슨 토지? Y토지를 잘못 수 있어. 봐봐, 여기.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수를 해서 Y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Y토지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말소를 해야 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 을은 갑한테 무슨 토지 등기를 청구한다? X토지. 이렇게.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나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X토지 간의 성립 거기까지 맞아.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 거기가 틀려.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 대로 Y토지에 관한 성립 틀렸어. 그것은 무효.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해 성립하나 맞아.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안 돼. 오표시 무효 원칙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실제로 우욕한 대로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봐봐. Y토지에 격려된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5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X토지, Y토지 어디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OX, X. 무슨 토지? X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37번. 그래서 정답 36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37번 잘못된 것은 1번.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2번.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이런 말들 봐. 아무 말도 아닌데 우리가 표시를 중요하면 표시주의죠. 표시를 뭐라고 그래요? 표시행위라고 하죠. 표시행위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객관적 이렇게. 표시행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3번이 2번이죠?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시행위는 뭐죠?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딱 맞는 말이죠. 주관적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이 말이죠.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의미 주 객관적. 왜? 표시니까.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3번.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사실행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줄과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어. 3번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사실행 관습 써. 사실행 관습 줄거 봐요. 첫 번째 줄. 사실행 관습 써. 원칙. 우리가 사실행 관습은 누가 입증하냐? 당사자가 입증해. 당사자가 입증.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입증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엽식 긋고 경험칙일 때 경험칙일 경우 법관이 직권조사 경험칙일 경우 법관이 직권조사 이렇게 경험칙일 경우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 이렇게. 자,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4번은요. 판례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예문 동그라미 예로서 늘어놓은 문헌 예로서 늘어놓은 그래서 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봐봐 저기 보면 동영상 강의해가지고 뭐라고 쭉 써놨네. 뭐는 어떻고 이걸 예로서 늘어놓은 문헌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은행에다가 가가지고 근저당 잡고 돈 빌리죠. 근저당 잡고 그러면 뭐라고 다 나와. 알았죠? 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할 때는 돈을 갚아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자를 높여야 되고 뭐라고 쑥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예로서 쏙 늘어나서 써놓은 거 있죠? 기타 등등 이런 보면 나중에 여러분 화장실 내년 이제 연말 되면 여러분도 9월달 10월달 되면 도서관 갈 거 아니에요? 도서관 입고 오면 별의별 말 써있어요. 코 푸지 마세요. 신발 끊지 마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핸드폰 별소리 하지 마세요. 쭉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몇 가지 예로서 쭉 늘어났죠? 그것을 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문 이렇게요. 예문이라고요. 무효화시키는 이른바 예문 해석을 인정하고 있어요. 알겠죠? 5번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후 줄고 법률 문제 그 다음에 상고 이후 이렇게. 참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봐 이제 이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법원에 재판을 하죠. 재판하면 1심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심 법원이 있고 여기가 3심 이렇게 있죠. 1심은 뭐냐면 지방법원이고요. 지방법원. 여기를 고등법원이죠. 여기를 뭐란다? 여기를요 대법원 이렇게 얘기하죠. 대법원이요. 이렇게요.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1심과 2심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사실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법원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심, 변론, 종결시란 말이 나와. 사실심이 뭐냐? 1심하고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끝난 걸 사실심이라고 해요. 사실은 뭐냐면 사람을 죽였느냐 살렸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갑이 을을요 죽이지 않았는데 검사가 갑이 을을 죽였다고 해서 1심에서도 사형이고 2심에서도 사형을 받아서 그럼 이 사람은 그냥요 사형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법률만 따져. 이 사람이 정말 죽였냐 안 죽였냐 안 따져. 너무 재판이 이상하면 그거 따지지만 그렇지 않고 대법원에서는 법률만 따져. 법 적용을 잘했냐 안 했냐 죽였냐 안 죽였냐 하는 것은 이미 1심 2심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돼 있죠? 그럼 대법원은 일단 갑이 을을 죽였다고 봐버려요. 그러고 나서 법을 적용했는데 그 법을 잘 적용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상고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대법원을.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사실로 볼 것인가 법률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만약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법률의 문제로 본다고 한다면 해석을 잘못하면 대법원에 뭘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법률의 해석은 법률의 문제이다. 법률. 그럼 법률의 문제면 뭐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의 문제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상고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죠. 법률의 문제로 보면 상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의 문제로 보면 상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법률의 해석을 봤으면 문제가 벌써 한 7문제 되잖아요. 봤으면 다 본 것이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